계속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무너진 광주 화정 아이파크 건물을 어떻게 처리할지 그동안 관심이 많았는데요. 현대산업개발이 무너진 건물뿐 아니라 전체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짓기로 했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환영하는 반면 현대산업개발 퇴출을 외쳐온 시민단체는 면죄부가 돼서는 안 된다고 경계했습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갑작스러운 발표였습니다. 내용도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은 8개 동을 모두 철거하고 새 아파트를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고객에게 안정과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회사의 존립 가치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화정 아이파크는 모두 8개 동. 이 중 1개 동이 무너졌는데 8개 동 모두 철거하기로 한 겁니다. 현산 측은 철거해서 새 아파트 준공까지 5년 10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건축비와 입주지원 보상비 등 추가로 투입될 비용은 3,700억 원가량으로 잡았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의 갑작스러운 전면 재시공 결정에 예비 입주자와 주변 상인, 시민사회단체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전면 철거를 주장해왔던 예비 입주자들은 일단은 환영. 하지만 입주까지 주거불안이 걱정입니다. 일단은 대출 규제, 주택수 문제도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시청이라든가 정부에서 좀 해결을 해주시면 어떨까. 장사를 못해 보상을 주장해온 인근 상인들은 공사 기간 연장이 또 걱정입니다. 공사를 법대로 그러니까 준법 공사를 하더라도 주변에 피해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40층 가까이 되는 건물의 층은 어떻게 할지, 세부 보상은 어떻게 정할지가 남은 쟁점. 광주에서 연이은 참사로 15명의 목숨을 앗아간 현산의 퇴출을 주장해온 시민단체는 전면 재시공이 면죄부가 돼서는 안 된다고 성명을 냈습니다. 학동 화정동 참사 시민대책위는 서울시에 국토부가 요구한 최고 수준의 행정처분을 내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공무원을 통해 군수 개인 업적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영암군이 당시 홍보 자료를 언론사로 보낸 직원에게 피소당했습니다. 부서의 막내인 8급 주무관에게 군청 간부들이 모든 책임을 덮어씌웠다는 건데요. 실제로 수사 단계에서 이 직원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박지성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영암군은 전동평 군수가 더불어민주당의 1급 포상을 받았다는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에 보냈습니다. 자료에는 당 발전에 기여, 공천 가산점 등 군정이 아닌 군수 개인 업적이 담겼습니다. 이 때문에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다만 고발된 사람은 당시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보낸 8급 주무관 A씨 한 명뿐이었습니다. 선관위 조사에서 A씨와 영암군 관계자들이 A씨가 자료 작성부터 배포까지 혼자 결정해 벌인 일이라고 진술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어진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가 혼자 일을 벌였다는 선관위 진술은 상사들의 강요로 만들어진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비서실장 등 공무원 3명을 재판에 넘기고 A씨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경찰은 A씨는 담당 업무인 홍보자료 배포를 한 것뿐이라며 자료를 만들고 배포 지시를 한 상사들에게만 혐의가 적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직장과 수사기관에서 반년 넘게 시달리다 혐의를 벗었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지 못한 A씨. 결국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정신적인 피해를 인정받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 상황을 막겠다며 자신의 직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습니다. 판결 이유를 남기기 위해 위자료는 소액사건 기준을 100원 넘어서는 3천만 100원으로 정했습니다. 용서를 빌거나 반성을 하거나 본인들의 책임이다라는 것을 적어도 좀 법 외적으로 한마디라도 그렇게 조금 인정을 해줬으면. 영암군은 A씨에 대한 허위 진술 강요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답변이 어렵다며 소송 절차에 따라 사건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A씨만 고발한 경위에 대해 고발 당시 지시 공모 여부에 대한 부가적인 수사 의뢰도 했다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영암 군수 경선을 다시 치르기로 했습니다. 비대위는 권리당원 이중투표 논란을 제기한 전동평 영암 군수 예비후보 측 재심 신청을 받아들여 배용태, 우승희, 전동평 예비후보 3인으로 재경선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목포시 지역위원회가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전남권 의대 설립 반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지역위원회는 그제 발표된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전남도의 가장 시급한 현안인 의대 설립에 아무런 계획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목포대 의대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역위는 또 전남을 무시하고 소외시킨 새 정부는 전남 도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국정과제를 제대로 수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아이들은 어린이날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는데요. 학교에서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어린이날 기념 행사가 열리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특정 장소에 들어서면 언제 어떤 행사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하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어린이날의 유래와 의미, 어린이날 노래 부르기 등을 배우고 받고 싶은 선물 말하기 등 서른아홉 번째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전국 각지에서는 미래에 이 나라의 운명을 짊어지게 될 어린이들을 위해서 먹고 살기 힘들었던 5, 60년대 눈깔 사탕 하나도 큰 선물이었습니다. 1970년 어린이날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어린이날을 챙기는 가정이 늘었습니다. 당시 가장 큰 선물은 뭐니 해도 과자 종합 선물 세트였습니다. 애가 고르는 대로 그냥 사주기는 하는데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요. 올해 경기가 조금 회복세를 보인다고 수십만 원짜리 어린이용 선물을 앞다퉈 내놓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얼마에 파신다 그랬어요? 120만 원. 120만 원이요? 집에 형편도 그렇고요. 그리고 엄마는 돈이 별로 없거든요. 이런 어른들의 과잉고와 사치 풍조에 동심이 멍들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물자 낭비, 왕자병, 공주병을 추방하고 자꾸요 외국 것만 쓰면요 우리나라가 망할 것 같아가지고. 교재 같은 거, 뭐 영어 테이프 같은 거. 제 욕심 같아서는 컴퓨터 받고 싶어요. 학원 몇 개 다녀요? 3개. 끊고 싶은데 엄마가 안 된대요. 나는 매일 학원을 다니는 건 피곤한 일이에요. 집에 있는 게 제일 좋아. 사랑하는 엄마 아빠. 언제쯤 엄마 아빠랑 마음껏 놀 수 있을까요?
절기 이파이자 어린이날인 오늘 맑고 기온도 어제보다 올라 초여름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은 광주와 목포 11도 안팎으로 쌀쌀하게 시작했지만 한낮 기온이 어제보다도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광주는 27도로 예년 이맘때보다도 3도가량 높으니까요.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건강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하늘은 맑게 드러났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종일 맑은 하늘 예상되고요. 미세먼지 농도 좋음 단계로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2에서 5도가량 높게 시작했고요. 낮 최고 기온은 담양 27도, 한평 26도로 초여름 날씨가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도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는데요. 곡성과 구례 27도가 예상됩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24도, 영암 25도, 장흥 23도가 예상되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0도에서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오늘 밤부터 서해 남부 해상은 바다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모레는 흐리고 오전에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가끔 비가 내리는 곳들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하루 광주 전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377명으로 전날보다 800명가량이 줄었습니다. 광주에서는 1,450명이 확진됐고 전남에서는 1,927명이 확진되는 등 하루 확진자 수는 연일 완만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42주년을 맞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 행사가 옛 전남 도청과 금남로 일대에서 3년 만에 인원 제한 없이 치러집니다. 5.18 민중항쟁 기념 행사위원회는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달 17일 오후 7시부터 금남로 일대에서 노래 공연과 횃불 행진 등 3부로 구성된 전야제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날 아침에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